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표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오늘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영TV 조은수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현재는 마케터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만으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 이걸 내가 간절히 원했어. 근데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우연히 정말 운으로 나한테 내가 그걸 얻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또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 법칙이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왜 어떤 사람한테는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이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학원을 오픈하게 된 얘기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오래 하다가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회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회사를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는 거랑 막상 들어가서 일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언젠가 내 학원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사수가 외부 다른 회사에 영어교육 그 프랜차이즈 가맹 설명회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겸 이제 다녀오신 거죠. 그리고 저한테 학원을 차리려면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의 머리에 그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강력하게 각인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목표는 나는 1억 5천만 원을 모아야 돼.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앞에 벌어놓은 돈을 싹 다 털어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30 중반 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월급의 반을 넘게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모은다 해도 제가 7, 8년은 모아야 1억 5천만 원을 모으겠더라고요. 아주 뜻밖의 일을 제가 만나게 돼요.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인사발령 시즌이 되었는데 저를 본사 직영학원의 원장으로 발령을 내신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의 업무가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인사 발령을 그쪽으로 놨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나가서 학원 차려야지 생각을 했어도 처음에는 이 인사 발령이 조금 달갑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또 새로 재취업한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가서 조금 일을 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의 결심을 확고하게 굳히게 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주변의 원장님들하고도 좀 친해지게 됐거든요. 근데 한 원장님께서 저한테 학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일단 가서 봤어요. 일단 이제 제가 현재 수중에 돈은 없지만 일단 가서 보고, 이제 보통 인수하는 학원들은 막상 가서 보면 되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은 보니까 정말 굉장히 아이들 습관도 잘 잡아놓고 너무너무 운영을 잘 하셨더라고요.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몇 년 동안 사실은 이제 학원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을 보고 여기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이제 바로 계약을 해요. 바로 계약을 하고, 중요한 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계약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죠. 퇴직금이랑 그리고 내가 이제 원룸 보증금 빼면 이 돈을 다 털었으면 학원 인수 비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방이 안 빠지는 거예요. 집이 빠져야 제가 잔금을 치르고 이제 기타 등등 비용을 처리하는데 집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사실 지금도 어떻게 그 돈을 다 마련했는지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저기에서 정말 온갖 론을 다 끌어다 써서 빚으로 학원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막 시작하려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또 지인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건너듣게 된 건데, 저랑 같은 지역에 한 원장님이 있대요. 근데 이분께서 저처럼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학원을 차린 케이스인데, 이분이 경매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자기 상가에서 월세 걱정 없이 학원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 월세 걱정 없이라는 말이 저는 엄청나게 귀에 진짜 와닿았어요. 왜냐면 그 고정지출이 매달 나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빚으로 학원을 시작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학원 상가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약서 쓰는 날 그 임대인분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 상가를 파실 의향도 있냐고. 사실 계약서 쓰는 날 그런 걸 물어보니까 황당하실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은 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우리 부부가 노후 대비한 거라 이건 이제 연금 받는 거다. 그래서 팔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좌절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서울에 집을 못 빼서 엄마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래서 왕복 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제 왕복을 하다가, 그래서 학원이 그래도 잘 됐어요. 6개월 정도 만에 처음 인수했던 당시 매출 2배를 찍고, 그 다음에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회사 다니던 시절보다는 2배 정도 이상 제가 이제 월급 받던 시절보다는 2배 이상 그래도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학원 근처 동네에 이제 아파트를 알아봐요. 학원 인수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알아봐서 이제 사실 그때 뭐 돈은 없었지만 그냥 일단 가봐요. 부동산을 일단 가서 이 근처의 아파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돈이 진짜 해봤자 꼴랑 몇천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사실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확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아파트를 사장님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제 이사를 가서는 저녁마다 사실은 동네를 매일 돌았어요. 퇴근하고 동네를 산책 겸 돌면서 이 동네에 공실로 나와 있는 상가가 있나를 계속 살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상권이, 그러니까 저희 집 반대편 상권이 사실은 조금 더 좋았던 게 초등학교가 3개가 나오는 그런 상권이라서 완전 이제 황금 노른자 약간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정말 사실은 상가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상권을 계속 몇 달 동안 돌아요. 그러다가 부동산에서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돼요. 저희 건물에 상가가 나온 게 있대요. 근데 저희 건물이 상가가 진짜 안 나오는 게, 여기가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수십 년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 상가에서 내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가가 정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2개의 상가가 나란히 같은 층에 있었는데,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자금적인 면에서, 왜냐면 그 해 제가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돈으로 상가를 온전히 사는 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또 이제 내가 뭔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방법은 또 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첫 번째 상가가 갑자기 팔려요. 정말 갑자기. 그래서 저한테 옵션이 하나밖에 안 남았고, 하나밖에 안 남아서 사실은 이제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이 2번째 하나 남은 그 상가를 제가 사게 돼요. 네, 저는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붙여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와 보면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써서 붙여놓으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기를 쓸 때 일기장에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항상 다시 한번 적어봐요. 내가 내 목표를 잊어버리진 않았나? 내가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기를 쓸 때,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게 저는 약간 이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있었던 일들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잘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놓치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럼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실수들에 대한 반성을 적어서 그런 것들을 항상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2번째는 저의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 내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글로 적으면서 항상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와서 보면은 딱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이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써서 붙였던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제가 다 잃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뭐, 그 목표를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명확한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나에게는 그걸 해야겠다라는 그냥 목표만 있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내가 저걸 하지라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는 그런 중에 정말 이건 운이었죠. 이런 운들이 저에게 연결이 됐고, 그 운을 통해서 제가 원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이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이뤘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고, 3번째는 저의 커리어상의 목표인데,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갔을 때였어요.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갔을 때인데, 한 선배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교수로 강의를 하신대요. 사실 너무 놀랐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기가 졸업한 대학원에서 대학원의 교수로 강의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 때까지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까지는 인생에 목표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듯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만나서 저는 제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를 통해서 제가 다음 단계로 뭔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대학원에 아직 합격한 것도 아니야. 입학 설명회에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해야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의 어떤 교수로 임용되는 건 학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저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 심지어 대학원 입학 설명회에서, 그리고 그 목표를 한 번도 마음에서 지워본 적이 없어요. 같은 대학원 다니는 동기들이 너무너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막 다 학부도 막 서울에 굉장히 막 이름 있는 유명한 되게 좋은 데 나온 사람들 아니면 외국에서 아예 학부를 나오신 분도 있고, 석사를 이미 한번 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막 영어 교육적으로도 너무너무 이제 그런 커리어들이 훌륭한 분들이라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스스로 되게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힘들었던 순간마다 저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았고, 항상 저는 적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쓸 거고,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항상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교수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건, 처음에 강의를 하게 된 건 대학교의 교수님의 처음에는 조교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교수님 업무하시는 거를 뭐 잘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돼서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석사 하시면 강의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기회를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내가 그런 서울의 명문대학에 같이 있는 그 사이버 대학이었는데, 그런 좋은 학교에서 내가 강의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처음에 외래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외래교수로 강의하다가 제 학원을 이제 오픈해서 나오면서, 학원이 그때 정말 제일 잘 될 때였거든요. 너무너무 바쁜데 그때 또 겸임으로 제가 강의를 해보라는 그런 또 감사한 제안을 해주셔서 겸임으로
또 강의를 제가 3년 정도, 이제 3년 정도 경험하고 제가 내려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그것을 원하던 시점에 저한테는 진짜 불가능해 보였어요. 지금 학원을 오픈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입지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크고 무서워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거를 알리니까 주변에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도 내가 돈이 있어서 그걸 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역시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기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한 건 지금 생각해도 이건 정말 진짜 운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언제나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막 생각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면 사실 그 기회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기회라는 건 언제나 굉장히 빠르게 왔다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들을 그냥 바로 잡았던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고 정말 빠르게. 그래서 빠르게 실행했던 것들이 저한테 왔던 이런 운을 저의 어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빠르게 잡을 수 있었다는 건 평소에 그걸 내가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저한테는 그게 사실은 어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그 상황이 저한테 왔을 때 저한테 사실 그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연습해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학원 원장들 교육 갔을 때 그런 목표 설정하라는 걸 보고 사실 좀 의아했거든요. 원생 목표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월 단위로 목표를 세우라는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와서 등록하게 하는 원생의 목표를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이들이 오는 건 제가 오고 싶게 만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 거고 그 시기에 우리 학원을 알아서 그 사람이 우리 학원에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목표를 세운다고 이거를 원생을 내가 목표만큼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원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업무 리스트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더 많은 신규 원생들한테 우리 학원을 알려야 되니까 블로그 글을 더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동생이나 친구들 소개를 받을 수 있게 뭔가 이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업무를 내가 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과정을 내가 선택해서 더 좋은 과정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결과 자체를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 다 너무 좋은데 앉아서 내가 그걸 원하고 생각하고 뭐 학원하고 시각하고 글로 쓰기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원했고 이 원하는 거를 제 마음속에서 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로 적었던 것도 그냥 제가 그거를 마치 뭔가 기도하듯이 쓴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속에 이 목표들이 뚜렷하게 각인되고 이걸 내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고 그걸 원해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적합한 뭐 학원이 나와 있다고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그날 바로 가서 바로 확인했고 그리고 봤을 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보고 와서 바로 계약금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내가 학부가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실력이나 자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실력이나 자격이 부족하다면 노력으로 채우면 되지. 항상 이런 생각으로 저는 모든 순간 그런 기회들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 결국 저라는 사람이 목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좀 붙들어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목표에 걸맞게 그만큼의 내가 행동량을 실행하고 있는가. 결국은 내가 행동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랑과 어떤 기회와 이런 운이라는 게 내가 행동했을 때 사실은 다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지금 내가 학원을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바람,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를 설정하시는 건 되게 좋아요. 목표를 써서 붙이는 것도 좋아요. 목표를 매일 생각하고 말해보는 거, 상상해보는 거, 시각화해보는 거 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에 맞게 그만큼의 행동을 내가 옮겼을 때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실제 나의 삶으로 끌어당겨진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장님들이 원하는 것들 모두를 다 실행하실 수 있는 그런 2024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